예, 오늘은 예능 PD, 스타 PD 출신의 작가 한 분을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를 다룬 역사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이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훈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명 PD 출신이시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뵈니까 알겠어요. 근데 지난해 가을에 사명대사를 다룬 소설 제목이 포건비인데요. 네. 포건비를 출간했는데 근데 사명대사는 우리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조명이 안 됐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고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쓴 겁니까 그럼? 저는 어릴 때 네. 제가 이제 고향이 밀양인데요. 어릴 때 사명대사 표충 비각에서 네.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 표충 비각에 나라에 뭐 좀 난리가 있으면 이게 땀이 흐르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그 사명대사하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사명대사는 그 도수를 부리시고 막 이거 뭐 신출귀몰 하시고 막 이런 느낌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사명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소설 그 일본의 사이메이 천황 제명공주를 쓸 때 일본에 제가 한 6개월 이상 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는다. 그거는 백제 의자왕과 일본의 그 사이메이 여자 천황하고의 그 분명 이어도 팩트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자료를 사이메이 천황하고 의자왕의 그런 무령왕 이런 자료를 찾는 6개월 정도 저하고 같이 일본 대학 교수가 이제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6개월을 머물면서 보는데 사명대사의 자료가 일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마모토 성이나 뭐 일본의 그 이 도쿄에도 있고 에도성에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사명의 그 이야기들이 그 교수가 저한테 이제 사명 이야기를 책으로 주길래 저는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대사는 그냥 도술 부리고 역사책에도 잠깐 나왔는데 야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생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 사명대사가 어떤 분이길래 일본에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설보화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새로 사명대사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서 그러면서 제가 야, 이 사명대사라는 분이 정말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영웅이셨다. 그 사료를 통해서 제가 밝혔습니다. 근데 제목은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포건비. 그러니까 이게 좀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자신. 모르면 뜻을 모르면. 이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사명대사의 사명집이라는 사명대사께서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그 칼을 품고 품을 포자 칼 검자 슬퍼할 비자 칼을 품고 슬퍼하는 자기의 마음을 사명집의 시의 한 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제목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걸 포건비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그 사명의 마음이거든요. 원래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대사가 왜 칼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너무 이게 그 약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포건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제가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사명의 심정으로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사명이 다녔던 흔적들을 따라서 그래서 그 절들을 다 강원도 고성의 금봉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명이 처음 선임이 됐던 김천의 직지사, 그 다음에 뭐 대흥사, 그 다음에 해남에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표충사 이런 이제 절들을 그 다음에 뭐 대구 동화사도 성군을 정유재란 때 성군을 또 훈련시킨 동화사. 그런 흔적들을 찾아서 그냥 한 2달을 자동차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명대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셨네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입니다. 생불이라고. 사명대사한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도 사명대사한테 인사를 시키고 예. 사명대사한테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 도쿠가와는. 그래서 사명대사하고 도쿠가와 이 관계 속에서 나중에 도쿠가와 막부가 생기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260년간 일본과 조선이 전쟁이 없습니다. 네. 도쿠가와 막부의 유훈으로 남길 정도로 사명의 역할이 그만큼 전쟁 후에도 정말로 중요했다는 걸,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서 저는 사명의 이 나중에 중국의 이여송 장군까지도 예. 그 사명의 이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 사명의 성군 이 스님의 군대가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명이 우리가 이 임진왜란에서 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너무 조선이 이 유학자 예. 위주로서 그렇죠. 부처 이게 불교를 스님들을 백정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다 산으로 다 쫓아버리고.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는 그 성군이 없었으면 성군이 나중에 모든 이 보급로를 다 차단합니다. 일본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면 성군은 산해로 통하는 이 일본의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 절은 자급자족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절에서 다 농사 짓고 해서 그게 보급로가 됐던 겁니다. 음.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성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상훈 작가님은 소설만 따지면 6권 내신 건가요? 네. 5작품인데 6권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내셨는데 예. 근데 그동안 이게 소재나 주제 선택할 때 뭐 특별히 꼭 역사적 인물만 선택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소재를 선택할 때 이게 과연 드라마나 영화로 그걸 이게 먼저 이 관심이 있을까? 그 매력적인 인물을 저는 항상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로 이 매력적인 인물이 역사에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가 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역사는 이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행간을 속에서 다른 자료들이나 유물이나 유적들을 가지고 그걸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인물, 그런 사람을 저는 항상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지금 이미 다음 작품 소재를 해서 자료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하나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100권 이상을 읽습니다. 최소한.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템은 정해졌고 그 관련된 책들을 뭐 거의 한 달에 한 4-5권 정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쓰실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를 다룬 역사 소설을 펴내시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펴고 계신 PD 출신의 작가 이상훈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